징글벨 징글벨 안녕하세요. 와, 저 서울 처음 와봤는데 아니, 건물이 왜 이렇게 높아요? 깜짝 놀랐어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재료는요. 헌책방에서의 운명적 만남이라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. 아, 그리고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. 절대 뻥 아니에요. 정말로요. 두 사람의 그 짧지만 강렬했던 첫 만남, 그 순간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시간은 2021년 겨울이고요. 오후 4시 반. 장소는 한방눈이 막 내리고 있는 서울 책보고입니다. 여기가 그냥 헌책방이 아니라 되게 조용한 뭐랄까 문화 공간 같은 느낌이죠. 마침 여기서 독서 동호회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. 등장인물은 딱 2명인데요. 먼저 29살 여성 안나 씨. 이분은 최근에 연인이랑 헤어져서 좀 마음이 힘든 상태예요. 근데 이 독서 모임에서 작은 위안을 얻고 있고요. 그리고 다른 한 명은 30대 중반의 남성 철진 씨. 성격은 좀 객관적인 편이고 옷 잘 입는 센스가 있다고 묘사돼요. 모임에는 처음 참여했대요. 두 분 다 한국인이고요.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바로 이 두 사람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있잖아요. 그 찰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. 뭐 장소의 분위기라던가 서로 느낀 첫인상, 또 그 사이에 흐르는 어떤 그 미묘한 감정의 시작 같은 거. 그런 걸 한번 캐치해 볼게요. 자, 그럼 이 진짜 있었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눈 내리는 겨울 오후. 서울 책보고 안은 정말 책 넘기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한데요. 마침 그날 모임 주제가 오래된 책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이야기였어요. 그래서 안나가 고서적 코너에서 이렇게 낡은 시집 한 권을 발견합니다. 근데 바로 그 순간, 진짜 무슨 드라마처럼요. 맞은편에서 철진도 똑같은 시집에 손을 딱 뻗는 거예요. 손이 닿을 듯 말 듯. 눈이 딱 마주치는 거죠. 네, 바로 이 장면인데요.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이게 그냥 우연히 같은 책을 골랐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. 그 오래된 시집이라는 매개체 있잖아요. 이게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뭐랄까 비슷한 종류의 내적 탐색이나 어떤 감성적인 공명을 하고 있을 가능성 이런 걸 좀 암시하는 거죠. 특히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이야기 찾기라는 그 모임 주제랑 맞물리면서 이 만남 자체가 어쩌면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수 있다. 이런 복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특히 안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별의 슬픔을 애써 이렇게 누르고 있었잖아요. 책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고. 네.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하고의 이런 예쁜 마주침, 그리고 그 사람의 미소 같은 게 얼어붙었던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따스함을 주는 거죠. 맞아요.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.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긍정적인 자극이 슬픔의 사이클을 잠시나마 딱 멈추게 할 수 있다.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단면 같기도 하고요. 안나가 본 철진 씨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한 옷차림에 침착함이었어요. 그리고 객관적인 성격이라는 묘사가 좀 인상적인데요. 감정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의 안나에게 이런 객관성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? 오히려 좀 벽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럴 수도 있죠. 충분해요.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신의 그런 감정적인 혼란과 대비되는 그 침착함이나 객관성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거나 호기심을 자극했을 수도 있어요. 관계 초기에는 이런 미묘한 대비가 오히려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. 또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꼭 차갑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고요. 아, 그러네요. 와, 저희가 벌써 이야기를 꽤 많이 나눴네요. 잠시 좀 쉬어가는 의미로 이 이야기가 있었던 2021년에 한국에서 아주 핫했던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? 아이유의 라일락.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. 한 소절. 오 라일락 꽃이 지는 날 굿바이. 이런 내 마지막 인사. 아, 노래 너무 좋네요.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. 자,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. 두 사람의 그 짧은 5분간의 대화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해요. 처음에는 책을 두고 서로 양보하면서 좀 어색했잖아요. 네네, 약간 머뭇거리는? 근데 안나가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툭 던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? 맞아요. 안나가 그 운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중요해요. 이게 뭐냐면 힘든 시기를 보내고는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이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신호. 이런 걸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한 우연을 좀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심리가 엿보이는 거죠. 그리고 서로 독서 동호회 회원인 걸 확인하고 안나예요? 철진이에요?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고요.
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또 재미있는 게 철진은 뭐 독특한 제본 이런 약간 외형적인 디테일에 끌렸다고 하고 네, 객관적인 면이 드러나죠. 네. 근데 안나는 내 기분 같은 제목이라는 감성적인 부분에 끌렸다고 말해요. 여기서 또 두 사람의 다른 성향이 보이는 것 같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대화 끝에 철진이 먼저 모임 끝나고 책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고 제안을 하잖아요. 안나가 좀 놀라면서도 아주 좋아요 라고 답하는데요. 이 짧은 만남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내 생각에는요, 핵심은 예상치 못한 연결의 가능성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울감에 좀 빠져있던 안나에게 이 만남은 일상의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거죠.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져진 것처럼요. 특히 이런 서점이나 동호회처럼 공유된 관심사라는 어떤 필터가 있는 공간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곳에서는 이런 우연한 만남이 훨씬 더 깊은 공감대로 이어질 잠재력이 크다고 봐요.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열린 공간과 작은 계기가 만나면 어떻게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은 헌책방에서의 운명적 만남 발췌본을 통해서 눈 오는 서울의 한 헌책방에서 안나와 철진이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낡은 시집 한 권이 만들어낸 짧지만 아주 인상적인 교감,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네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짜 리얼 스토리예요. 네.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일상 속 공간들, 뭐 자주 가는 카페라든지 공원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, 나눈 짧은 대화들 속에 혹시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를 열어줄 그런 예기치 못한 연결의 순간들이 숨어 있진 않을까요? 중요한 건 아마 그런 순간을 알아차리고 또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만남을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참. 그리고 이 방송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은 삼성전자, 농심, 마켓컬리, 동아제약, 에어비앤비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. 네. 다음에 또 만나요. 북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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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지기. 유로레리 호! 유로레리 호!